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겪어본 시댁이 좀 이상하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라 시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가에만 가면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는 얘기가 우리 땡땡이 하나 잘 되라고 투자하느라 제대로 된 외식도 한 번 못했다. 비 새는 집에서 살면서 다 떨어진 옷을 기워 입었다. 너는 우리한테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뿐입니다. 웃긴 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방이어도 방 3칸 아파트에 살았거나 아버님, 어머님 각각 차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막 찢어지게 가난했던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교육 욕심이 있으셔서 사교육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긴 했답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남편만 과외를 붙이고 독서실과 학원을 끊어주는 등 지원을 좀 했었다 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도 대주셨고요. 물론 남편도 집에서 그렇게 학업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괜찮은 대학에 나와 좋은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나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해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도 내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다달이 시부모님 생활비도 챙겨드렸고 수시로 가전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혼전 임신으로 저희보다 일찍 결혼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꽤 보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결혼할 땐 키워줄 때 다 퍼줘서 줄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셔서 딱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남편은 시댁만 가면 계속 죄인 취급, 빚진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요? 보통 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잘 되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내가 잘 사는 걸 보니 돈 들인 게 안 아깝고 너무 뿌듯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요? 저희는 저희 애가 잘 되면 아무리 교육비가 많이 들었어도 그럴 것 같은데 남편이 능글맞거나 뻔뻔한 성격이었다면 좀 덜할 텐데 약간 숫기가 없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해서 부모님이 그러시면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사과만 하다 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시동생, 시누이까지 남편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했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이걸 한 사람이 2-3번씩만 말해도 남편은 10번은 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명절에 시댁에 한번 다녀오면 채에서 이틀 정도는 밥도 못 먹습니다. 첫 명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진심 깜짝 놀랐었네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이고 밥도 잘 못 먹고 오는데 아이도 이걸 눈치를 챈 건지 어느 순간부터 시가에 가자고 준비를 하면 울어버립니다. 할머니 싫어. 할머니 집에 안 갈래.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당연히 올해 추석에도 남편은 체했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소화제를 2병이나 사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5년째 똑같은 상황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친정에 갈 때 남편이 저희 엄마 선물로 흑염소 즙 같은 걸 매번 사갔거든요. 엄마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이번에 남편 손을 잡고 땡서방 같은 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내가 사회복은 있는 것 같다. 아들이 든든하게 잘 커서 사돈이 너무 좋으시겠다. 부럽다. 내 아들이었으면 아주 업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서 울더라고요. 정말 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거의 10년을 봐왔는데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네요. 그 모습을 본 엄마도 당황해 하시고, 우선 엄마한테 방에서 아이 좀 봐달라 하고는 제가 30분 넘게 남편을 달래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을 다시 안 볼 생각하고 그냥 제가 뒤집어 엎어버려야겠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평생 가도 싫은 소리를 못할 것 같아 제가 나서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크게 손해본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어차피 설득도 안 통할 것 같아 그냥 질러버릴 생각입니다. 남편한테 돈이며 세탁기며 냉장고며 받을 거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좋으시냐. 덕분에 이 사람은 집에 한번 다녀오면 체해서 사흘이나 밥도 못 먹고 알아눕는다. 그건 알고나 있어라.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며칠째 고민하다 오늘은 새벽까지 심란해서 잠이 안 와 글을 써봅니다. 주저리 쓰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알맹이는 없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닌 답정너라서 죄송하지만 그냥 확 뒤집어 엎으라고 응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욕하셔도 별 수 없지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엎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분이 내성적인 성향 같은데 일단 그 정도의 눈물을 보였다면 시댁을 뒤집기 전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후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다시는 남편분께 함부로 못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배다른 자식도 아닐 테고 언제까지 이런 식이면 답이 없습니다. 손주인 자녀분도 가기 싫다고 우는 걸 보면 말 다 한 거죠. 힘내세요. 두 번째, 님 아이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는 님 자식이 남편처럼 막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애도 본가에서 당신처럼 죄인 취급 당하면 좋겠냐고요. 그냥 시부모 없다 생각하고 살자 하세요. 지금 남편의 자리가 나중에 님과 아이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남편한테 죄인 취급 그만 당하고 끝내자고 하세요. 세 번째, 속 시원하게 한번 뒤집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부모는 욕하고 난리 나겠지만 남편의 문드러진 속을 한 번쯤은 표현을 해줘야 남편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시가에 가서 할 말 해야겠다고 미리 언지를 해주시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시부모를 안 볼 각오로 엎으셔도 결국 님 부부를 또 불러댈 겁니다. 호구가 탈출하려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나요? 그러니 마음 독하게 먹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거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는 걸 주입시켜 엄마 아빠가 병들면 너가 책임져야 한다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덕분에 쓰니가 노년에 시부모를 모시게 생겼네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끊어내세요. 다섯 번째, 30대 초중반 기준으로 과외, 독서실, 대학 등록금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부모 형제가 심력한 사람 하나 붙잡고 골수까지 뜯어가려고 작정했네요.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빨리 안 끊어내면 나중에는 철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시가랑 못 끊어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각이 나올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